그냥 시도해보는 거겠죠. 약점을 쥐고 있으니 어떻게든 써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민호의 범행을 입증할 물증을 찾았어요. 역시 변호사님은 예리해요. 주사기에 있던 찍힌 자국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네, 부민호는 이 반지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죠. 어젯밤 부민호는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오는 길에 불량배에게 붙잡혔어요. 미행하던 경찰이 불량배들을 잡았는데 현장에서 부민호의 부적을 발견했죠. 몸싸움을 벌이다 떨어진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이 반지의 무늬는 주사기에 찍힌 자국과 완전히 일치해요. 이 자국의 위치를 보면 검지에 반지를 낀 채 주사바늘이 주가람을 향하게끔 거꾸로 쥐고 찌른 것 같네요. 주사기에 자국이 날 정도면 부민호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을 거예요. 범행 도구는 확보했으니 이제 고농축 금지 약물의 출처만 알아내면 끝이에요. 어제 조민호를 찾아가 이 상황을 알렸어요. 진실이 완전히 밝혀져야 허재석의 택배를 넘기겠다네요. 그 정도 일로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지난주 내내 조사하느라 고생했으니 주말이라도 푹 쉬었으면 해서요. 그건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피로가 누적됐지만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일의 효율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휴식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쉬어야 할 때는 푹 쉬세요. 실험실을 개조해 부민호에게 제공한 걸 보면 금지 약물 보관 장소도 가까운 곳에 있을 거예요. 금지 약물을 가지고 미림실을 누비다가는 경찰에 발각되기 쉽거든요. 특히 이 금지 약물은 냄새까지 나니까요. 이를 근거로 부민호가 약점 수집 장소를 추정했을 거예요. 저번에 천수에게 부민호가 경찰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죠. 오늘 천수회가 석방돼요. 부민호를 내버려두면 천수회의 의심이 깊어질 겁니다. 부민호가 약점을 찾아 공을 세우거나 창규들이 경찰에 대항하게 조종하려 한다고 의심하게 하는 거죠. 며칠 더 지켜보다가 진전이 없으면 엄 반장님과 상의해 체포해야죠. 평안을 기원하는 부적이에요. 악몽을 퇴치하는 역할도 하죠. 본인의 애장품과 부적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 더욱 강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꿈을 꾸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가장 유명하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꿈은 사람과 신의 소통 방식이고 악몽은 귀신의 방해라고도 해요. 그러나 마음속 두려움은 허상의 귀신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귀신을 물리치는 부적은 자신을 기만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조사는 잘 돼가고 있나요? 목소리를 들으니 피곤해 보여요. 시간 날 때 제가 찾아갈게요. 간단한 심리 치료만으로도 단잠을 자게 될 거예요. 네, 연락 기다릴게요. 오늘 밤에 부민호를 미행 하나 놓쳐서 다시 찾고 있다네요. 엄 반장님도 근처의 의심스러운 미술관들을 수색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이렇게 캄캄한 곳에 오니 무섭나요? 바짝 붙어서 따라와요. 특히 발밑들 조심하세요. 삼 3층은 다를 수 있어요. 여기가 개조되었다는 거죠. 북구의 옛 건물은 대부분 사유재산이에요. 소유주가 외국인인 것도 있고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죠. 요 근래 불법 점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위로 올라가 보죠. 계단 조심해요.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걸 보니 강제로 연 건 아니네요.
3층은 인테리어가 아래층과 달라요. 바닥이 방음 처리된 것 같아요. 우리 집 스튜디오도 이런 식으로 시공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 손 잡아요. 그럼 안전할 거예요. 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에 뭐 묻었나요? 그럼 우리 얘기해요. 가벼운 주제로요. 눈서리가 머리카락 위에 가득 쌓여 있다는 말인가요? 눈과 서리, 달빛은 문학 작품과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종종 함께 쓰이는 소재가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인이죠. 달빛을 타고 몇 사람이나 돌아갔으려나. 지는 달에 흔들리는 정, 강, 나무에 가득하네. 저라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시간 있다면 유령의 집 어때요? 그럼요. 그럼 주말에 가요. 시계도 액세서리로 치나요? 특별한 자리에 가는 경우라면 스타일링도 하고 가끔은 액세서리를 매치하기도 합니다. 어, 대학에서 변장 파티에 참석했을 때 귀걸이를 해봤어요. 음, 느낌이 별로였고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도어록이 잠겨 있네요. 이 방은 전에 사용하다가 버려진 것 같아요. 천수회와 꼭 닮았네요. 흉상을 선물하는 건 흔치 않죠. 기념의 의미가 있을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아무리 변해도 너는 너다. 평범한 장미를 뜻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그림들은 조원규가 구입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어요. 평소에 간과 눈에 좋은 차를 마셔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주인이 누구였든 간에 새 주인은 분명히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혐오감을 느껴요. 아, 조심해요. 도자기 조각에 긁히겠어요. 우리는 잘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에 천수의 초상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많은 걸 챙겨주진 못하셨지만 아무리 바쁘셨어도 제 건강, 특히 시력을 많이 케어해 주셨어요. 저 같은 냉정한 성격을 어떤 여자가 좋아해 주겠냐고 하셨죠. 안경에 옷도 촌스럽게 입는다면 더욱 그럴 거라며. 어머니는 농담도 좋아하세요. 다만 저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표현에 서투르셨죠. 아까 집에 가서 샤워도 다 했었죠? 아, 바디워시 향이 나서 알았어요. 저와 함께 일하다 보면 늘 돌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원래의 생활 루틴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N2X에 가입하는 것도요. 네, 저도 좋아요. 집에 가서 미처 갈아입지도 못하고 바로 나왔어요. 아직 괜찮아요. 나중에 정 불편하면 벗으면 되니까요. 어떤 물건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조심히 살펴야 해요. 이런 설비에는 통풍과 습기 배출을 위한 파이프가 필수적이에요. 새 건물이 아닌 구건물을 이용하려면 애초에 여유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요. 천수회가 폐쇄된 기록 보관소를 리모델링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 약장 안에 뭔가 있는데 향이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선반의 로고를 봐요. 윌리 금융과예요. 만약 이 방에 금지된 약물로 가득했다면 전국이 들썩일 겁니다. 하지만 금지 약물을 보관하기 위해 이런 공간을 마련한 걸 보면 천수의 야심이 대단했나 보네요. 일단 들어가지 말고 엄 반장님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죠.
전 그렇겠죠. 외근을 자주 나가면 수분 섭취에 소홀해지니까요. 네, 고마워요. 그런 종류의 운동은 잘 못해요. 사격과 수영을 제외하고. 브리지 게임 정도? 뇌 운동이잖아요. 쉬는 날에는 브리지 클럽에 놀러 가기도 해요. 노는 건 둘째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느긋하게 보내는 거죠. 좋아요. 하... 모르겠어요. 이 양쪽 서류함에 우리가 찾는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강 200만 지불. 설호범 470만 지불. 여기에 저장된 파일은 문인규가 말했던 사람들의 몸값 파일이에요. 조원길은 천수회든 규칙을 만들었으면 지켜야겠죠. 규칙이 없었다면 창귀들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창귀들은 경찰에 자백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고 여겼을 테니까요. 종이 문서만 남아있네요. 그럼 관련 인물들의 증거도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은 약점을 잡고 있어도 쓸데가 없으니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서 행동해요. 부민호와 문인규의 범죄 증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갑자기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일 때요. 네, 학교 행사 때 넥타이를 맸어야 했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면 익숙해질지도 모르죠. 비밀번호는 몇 자리죠? 크리스탈 조각상에 새겨진 내 잎의 꽃이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어렵지 않아요. 전 답을 알았어요. 답은 1634, 8208, 9474일 거예요. 지워진 숫자의 첫 번째 자리인 1과 마지막 자리인 4와도 같고요. 사엽 장미에 대해 들어봤어요? 네 자리 숫자의 각 자릿수의 4제곱의 합이 곧 이 숫자예요. 1634, 8208, 9474가 바로 이런 숫자죠. 그 시 같은 문구도 같은 뜻이에요. 숫자 배열 순서에 대한 힌트도 담겨 있고요. 내가 아무리 변해도 너는 너다. 이건 암스트롱의 수를 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오름차순을 가리키죠. 중학교 때 수학책에서 봤어요. 평소에 쓸 일이 없죠. 비밀번호를 입력할 테니 뒤로 물러서 있어요. 열렸어요. 하나는 바람 펴서 화났고 하나는 빈대 붙기만 해서 화났네. 그럼 이제 결정해. 바람 피운 사람이 죽을지 빈대가 죽을지. 어쨌든 한 사람밖에 못 살아. 동생, 남자를 믿어? 더군다나 빈대를? 이 주사기를 부민호의 정맥에 꽂기만 하면 넌 해방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떤 남자든 다 만날 수 있지. 난 못해요. 못 죽인다고요. 뭐가 무서운데? 네가 안 죽이면 얘가 널 죽일 거야. 하긴 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 적 없어요. 민호야, 아니야. 정말 술만 마셨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동생, 깔끔하게 인정해.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말고. 늙은 남자들과 부대껴서 술 마시는 널 누가 믿어주겠니?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왜 날 속인 거지? 지금처럼 네가 이상한 생각할까 봐 그랬어. 오늘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해. 단, 둘 중 누가 죽을지 선택하지 않는다면 둘 다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래야지. 봤니? 이게 네가 먹여 살린 남자야. 얘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어. 우리한테 왜 이래요?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너희 아무 잘못도 없어. 그냥 이 세상 남자들은 다 똑같은지 궁금했어. 아쉽게도 정말 다 똑같네.
뭐해? 멍하니 보기만 할 거야? 시욕을 되갚아줄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거야? 아, 쫄보구나. 이게 문인규가 말한 천수의 덫이에요. 새로운 창규를 잡는 덫. 동영상 파일을 복사해서 N2X의 암호화 데이터베이스에 백업할 거예요. 네, 엄반장님. 뭐라고요? 네, 알겠어요. 방금 천수의 거처를 급습했는데 천수에는 없고 대형만 있었대요. 사라진 지 꽤 됐을 거예요. 일단 여기를 떠나요. 혹시라도... 전 괜찮아요. 깨자마자 꼴사납게구네. 어이쿠야, 반응 참 빠르네. 맞아, 납치한 거. 침착해요. 천수혜 씨, 여기 위치와 금지 약물, 창규의 약점 자료들을 이미 경찰에 넘겼어요. 우리를 납치하면 경찰과 협상도 못하고 죄도 가중돼요. 경찰과 협상을 못한다고? 그 엄씨랑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오히려 협상에 도움이 되겠지. 협상이란
사면 같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어요. 인질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한 발 물러나 증거를 없앤다고 해도 이 건물이 있는데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망은커녕 금지 약품 판매, 살인 교사 혐의에다 납치죄까지 추가될 겁니다. 역시 미림씨 법조계의 샛별답네. 궁지에 몰려도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 걸 보니? 근데 아까 정신을 잃어서 모르나 본데 3층의 방에는 자폭 장치가 설치돼 있어. 아, 불과 몇 분 전에 증거물과 금지약물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지 뭐야? 이제 백업한 증거만 없애버리면 난 발 뻗고 잘 수 있어. 이 방에는 증거로 쓰일 수 없는 물건들 뿐이야. 내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면 경찰이 어쩔 건데?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증거들을 없앤다고요? 불태웠나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한 곳에 불이 나도 바로 번질 텐데요. 더군다나 옷가지나 전자 메모리는 태울 수 있다 쳐도 칼은 어떻게 태울 건데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성격이 참 마음에 안 드네. 자, 가서 손 좀 봐줘. 약점을 없애고 싶어? 그 파일을 너한테 줄 수도. 어차피 증거가 경찰에 넘어가서 난 도망갈 수 없어. 넌 말을 잘 들었으니까 한번 봐줄게. 자, 네 범행 증거가 들어있는 백업 파일을 내놓을 때까지 때려. 내가 원본을 없애버리면 경찰한테는 나한테 납치당한 거라고 말해. 그럼 넌 빠져나갈 수 있어. 네가 날 배신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것도 눈 감아줄게. 아, 얼굴은 때리지 마. 얼굴은 참 마음에 들거든. 부민호 씨, 천수에게 이미 한 번 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지옥? 맞아. 나 혼자 지옥에 갈 순 없지? 죄와 더 악한 죄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재밌거든. 왜 나만 어둠 속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거냐고. 왜 나만! 부민호, 때려! 백업 파일 내놔요. 절대 못 줘. 천수애가 널 놔줄 것 같아? 천수애가 한 말 못 들은 건가? 증거를 무기로 질척거리는 건 너희겠지. 부민호, 맞은편 방문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동영상 원본을 가져갈 수 있어.
내놓으라고! 동생? 그럼 네가 내놓는 게 어때? 안 돼요. 절대 주면 안 돼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거야? 좋아. 그럼 다 같이 죽자고. 민호, 그 동영상으로 목숨 구할 수 있어. 일부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니까.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뭐? 쓸모없는 놈. 됐어. 너희들이 한패가 된 마당에 살려둘 이유가 없지. 부민호? 백 변호사가 널 그렇게 생각해주는데 결박은 풀어줘야지. 천수혜 씨,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지금 도로가 꽉 막혀서 경찰이 오도 가도 못해. 장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경찰이 들이닥친다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네. 동생, 왜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냐고 했잖아. 말하자면 길어. 사실 조원규를 알게 된 계기는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돈을 훔친 뒤 그 동창은 날 용서하지 않았어. 그때 조원규가 나타나 대신 화를 풀어주겠다고 하더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부민호 씨, 밧줄 좀 풀어줘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요. 조원규는 나더러 동창을 이 방으로 불러들이라고 했고 바로 이곳에 비수가 놓여 있었지. 우리 둘 중 살아남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더군. 어차피 우리 둘 다 예뻐서 누가 살아남든 상관없었어. 그래서 누가 참기냐? 바로 나야. 나에게만 벗어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조원규는 평생 자신과 함께할 것을 요구하며 내 몸값을 제시하지 않았지.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조원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실컷 욕해.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앞에 레버 보이지? 그건 산소농도 제어 장치야.
왼쪽으로 당기면 상대방 쪽으로 산소가 넘어가서 상대방 쪽 문이 열리게 돼. 반대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자신 쪽 문이 열리고 상대방은 질식하게 되지. 선택은 너희 몫이야. 이렇게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게 참 재밌다니까? 선택하지 않겠다면 내가 대신 선택해주지. 그럼 다 죽을 거야. 물론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 그만 망설이고 선택해. 3. 오른쪽으로 당겨요. 나가면 엄반장님에게 가세요. 경찰에게 간다고? 여기에서 나가면 그냥 범인이야. 경찰을 찾아가라 하다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라는 꼴이군. 2. 멍청하기는. 남자들은 다 똑같다니까. 도망간 것 좀 봐. 눈 좀 떠보세요.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아니, 아무도 여기를 빠져나갈 순 없어. 그만하세요! 나에게도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와 가람이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정말 우리 둘 다 죽였을까? 미쳤어. 그래! 나 미쳤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 미쳐버렸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산송장으로 지내는 것보다 나아. 범죄, 금지 약물,
애초에 내 삶에 나타나서는 안 됐어. 그만해. 안 돼. 다 끝내버릴 거야. 그만해요. 천수희를 제압했으니 됐어요. 제발 진정해요. 변호사님. 그날 밤 자수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귀신이 되어봐야 살아있는 게 좋은지 알겠죠? 좋아요. 잘생긴 변호사? 봤어? 이게 네가 선택한 사람이야. 넌 분명 어떻게? 올 줄 알았어요. 절 구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무사할 수만 있다면 전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도 여기를 빠져나갈 순 없어. 그만하세요. 나에게도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와 가람이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정말 우리 둘 다 죽였을까?
미쳤어. 그래, 나 미쳤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 미쳐버렸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산송장으로 지내는 것보다 나아. 범죄, 금지 약물, 애초에 내 삶에 나타나서는 안 됐어. 그만해. 안 돼. 다 끝내버릴 거야. 그만해요. 천수를 제압했으니 됐어요. 제발 진정해요. 변호사님, 그날 밤 자수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귀신이 되어봐야 살아있는 게 좋은지 알겠죠?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수많은 범인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요. 혹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증거를 찾아야 정의를 구현할 수 있죠. 반면 피의자들은 정의를 되찾을 증거를 이용해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아이러니하죠? 혹시 실망했나요? 정의는 늦을 뿐 어김없이 온다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보통 정의가 오는 시간에 초점을 둬요.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불평하면서 늦게 온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네, 정의를 어김없이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변호사든 경찰이든 미제 사건 하나를 수사하는데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려요. 어떤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도 포기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나 실적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보다 진실을 좇는 고집, 피해자에 대한 공감,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노력들이 있기에 정의가 오는 거죠. 변호사로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럼 정의를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수사 기법과 법 체계,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조인을 비롯한 모두가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가 참여하는 범법자와의 경주예요. 우리가 이 경주에서 범죄자를 앞질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대표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이미 받은 사건 외에 전력을 다해 경찰에 협조하고 있으니. 네? 왜요? 아니, 당신... 엄 반장님은 사건 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조민우 씨도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응급처치를 했으니 백은호 씨도 제 환자예요. 백은호 씨가 어떻게 되든 제 알 바 아니지만 제 명성에 금이 가는 건 용납 못해요. 윤노아 씨, 진료 분야를 넓히셨나요? 백은호 씨, 헬기 과태료 청구서를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로 보냈으니 꼭 처리해 주세요. 혼미 유발약품에 대한 내성 훈련은 다소 어려워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호신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전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누나, 다음부터 나랑 같이 다녀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마침 내가 마침 조민우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나랑 같이 조민우 집에 가요. 유신우 씨,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난 진짜 진지해요. 도출해낸 명단에 조민우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장태산이 쓰러지기 전에 들러 식사한 호텔을 조사해보니 조민우가 다녔던 그린랜드 호텔을 자주 드나들었더라고요. 허재석이 조민우에게 택배를 보낸 것도 그렇고 이걸 연결해보면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조민우가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네. 평일이든 휴일이든 조민우를 찾아갈 때마다 그는 집에 혼자였어요. 가족에 대해 물어보니 고향에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수상하네요. 그러니까 누나는 택배를 받으러, 나는 자백을 받으러 가요.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생각하지 마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음악 들을까요? 좋아요.